1인 가구의 나라 대한민국.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그렇지만 대한민국도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 방식 그리고 소비 방식도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중요한 숫자들을 통해서 이 1인 가구라는 트렌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한국 1인 가구의 비율입니다. 4가구 중에 1가구가 1인 가구일 정도로 한국은 1인 가구의 국가가 된 거죠. 그런데 재미난 점은요, 1990년만 하더라도 1인 가구의 비율은 단 9%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몇십 년 사이에 거의 3배가량이나 증가를 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 아파트보다는 소형 아파트가, 그리고 대형 마트보다는 편의점이 점점 인기를 누리게 된 거죠. 자, 앞으로도 모든 소비의 중심은 1인 가구 중심으로 변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1인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액입니다. 반면에 2인 가구의 한 사람당 소비 지출액은 73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이 같이 사는 사람보다 돈을 더 쓴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솔로 이코노미, 1코노미와 같은 1인 가구를 위한 경제 용어가 생겨나기도 했죠. 자, 그런데 이러한 추세는 계속 이어져서요, 2035년에는 1인 가구의 비율이 34%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소형 가전, 그리고 즉석식품, 혼밥 식당 등의 증가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혼자 살게 되면 너무 외롭지 않을까요? 75%는 혼자 사는 나홀로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답변입니다. 부정적인 답변의 3배가 넘는 수치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혼자서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재미난 점은 관택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관택이란 관계 속에서 권태로움을 느끼는 걸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혼자 있을 때 힘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럿이 있을 때 그 인간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더욱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2016년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입니다. 2015년 30살을 최초로 넘어간 이후로 계속 늦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결혼이 늦어지고 있는 원인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혼자 사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그리고 여성의 사회 진출, 경력 단절 문제 등이 작용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참고로 2016년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32.8세, 거의 33살입니다. 자,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30살 넘어가게 되면은 노총각, 노처녀라고 불렸었는데 세상 참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5년 한국 남성의 생애 미혼율입니다. 생애 미혼율이란 50살까지 한 번도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을 말하는데요. 한국 남성 10명 중에 1명은 결혼을 안 하거나 못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반면에 여성의 생애 미혼율은 그 절반가량인 5%라고 하네요. 또 재미난 점은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인데요. 201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원인 1위로 남성은 돈이 없어서를 꼽은 반면에 여성은 좋은 사람이 없어서를 꼽았다고 합니다. 자, 왜 다를까요? 39.9%는 2012년 OECD 평균 비혼 출산율입니다. 비혼 출산율이란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사람들의 비율을 말하는데요. 참고로 프랑스의 경우에는 56.7%, 영국 47.6%, 벨기에는 52.3%인 반면에 한국의 경우 1.9%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결혼을 꺼려하고 혼자 사는 걸 즐겨하는 1인 가구가 늘어날수록 정부에서 아무리 우리가 양육을 지원해 줄 테니까 애를 낳으라고 해봤자 별로 와닿지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 쪽에서는 이렇게 비혼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러면서 덩달아 출산율까지 높아졌다고 합니다. 자, 과연 한국에서는 이 비혼 출산을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능한 일일까요? 2013년 서울의 고독사 발생 건수입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 특히나 노인 1인 가구가 증가할수록 혼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건데요.
이 수치는 서울에서 하루 평균 6.4건씩 발생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서울에서 고독사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 강남구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단순히 경제적인 원인이 고독사의 원인은 아니라는 점이죠. 자, 앞으로 1인 가구가 더욱 증가할수록 정부의 지원 그리고 사회적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해지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앞으로는 혼자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해지는 세상이 될 것 같은데요. 그에 따라서 긍정적인 영향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이 동시에 발생을 하게 되겠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역시나 사회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개인 차원에서도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자립심 그리고 여러 사람과 함께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열린 마음이 동시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혼자 사는 미래, 과연 우리 사회, 나의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